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보험의 정석,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실무 상담했던 사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후회 없는 보험 설계란 정확한 필요 분석, 비용과 혜택 비교, 적절한 금액과 기간 선택, 정기적인 리뷰 및 업데이트. 제가 오늘 뭐 금액이라던가 뭐 기간 이런 거는 다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요. 정기적인 리뷰와 업데이트가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이 영원히 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보험도 경제 상황이라던가 의학 기술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 점검을 갈아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검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영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장기 요양제도라든가 산정특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는 게 실손보험이겠죠. 먼저 구경보험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게 실손보험이 도입된 거죠. 이거를 베이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사신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게 꼭 질병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건 있지만 연금, 제가 보험과 연금은 반대 방향의 구조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입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조기 사망인데 이건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할 텐데 자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자 수술, 그 다음에 진단금. 여기에 제가 2번은 지금 뺐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의료 환경 시스템이 과학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통원치료로 암치료 같은 경우도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암 입원비가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급격하게 비싸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간. 보장기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명경험표라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보험개발원하고 통계청에서 5년 간격으로 요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4월 1일 다음 달부로 요게 제10차 경험생명표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4월 달부로 이제 남자 평균 수명이 86.3세, 여자가 92.7세. 5년 전에 비해서 남자는 지금 2.8세가 증가를 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2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의 기대 연명이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을 떠나서 이 고령화에 대한 리스크 제가 위에 카드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설계에서 꼭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재무설계 측면에서 이거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 드렸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리스크의 크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리스크의 크기가 강도가 크면서 확률도 크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이해할 때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 손해는 뭐냐면 치료비, 실제 들어간 비용. 치료비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손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휴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제가 이제 통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통원의 그늘. 현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지방 환자들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병원들, 모 병원들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 실제로 많습니다. KTX 타고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교통비라던가 어떤 부수적으로 만약에 숙박비
예, 돈 있으신 분들은 뭐 여관, 뭐 호텔 같은 데서 주무실 수 있겠지만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환자방 같은데 병원 앞에 있는데 그런데 또 머무시겠죠. 어쨌든 간접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거는 예, 보험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관리하고 같이 연결돼서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고 중요한 위험이 있고 일반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뭐 자주 타먹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면 자주 탄다. 예, 이런 게 보험이 없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몇백에서 수천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거, 예,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보험 설계로 좀 대체를 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참고로 하나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뭐 치아보험, 예, 이런 거는 약간 보험 성격에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이거 몇 년 전부터 감이 옵니다. 치아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하는데 뭐 100만 원 나온다. 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돈으로 그냥 내가 적금으로 모아도 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4, 5만 원, 7만 원, 8만 원 그것도 갱신형 그거를 가입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범주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예, 보험에 대해서 보장 분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했던 건인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떤 영업적인 목적이라던가 그런 것들 전혀 없고요. 그래서 특정 회사, 특정 상품 명 다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 남자분이고요. 잠깐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렇게 일을 오래 하진 못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10건의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보험료가 이게 좀 잘렸는데 한 약 78만 원 정도가 납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예, 1억 1,7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는데 참조로 하나 말씀드리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각각 1장 1단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뭐 그 보장분석이라는 거 회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은 갭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서 그걸 엑셀로 정리한 상황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쨌든 10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실손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손하고 여기 특약을 배제를 해서 옛날 같은 경우 묶어서 들어갔죠. 이게 약 한 16만 8천 원, 거의 17만 원 정도 돼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이분한테 실손 전환, 예, 깨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손 전환제도, 이게 지금 제도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걸 5천에 20짜리로 좀 늘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실손 말씀드리면 앞에 게 예, 1년에 3천 범위 내에서 요거는 통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범위 기준이고요. 여기 암진단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암이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의료 기술이 좋기 때문에 비용들이 여기 치료법들이 요즘에 수술 잘 안 합니다. 암 트렌드 자체가 암 수술에서 과거에는 암 수술이었죠. 그리고 방사선을 몸매 전체에 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치료법들을 안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막 항암 치료라든가 양성자 그리고 작년부터 연대 세브란스에서 하는 중입자 치료 같은 거 이 굉장히 고액 치료비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옛날 보면은 이런 것들이 현재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강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2대 질병 예,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만들어 드리면 이거 옛날 보면은 거의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참고로 뇌출혈은 뇌출혈 예, 질병으로 인한 부분만 되고 예, 상해로 인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겠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물론 이제 뇌졸중은 이거를 두 개를 다 포함한 거겠죠. 뇌경색하고 다 포함한 건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뇌혈관 진단비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요게 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특약들을 다 부합하면 좋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조합 드리는 건 뭐냐면 암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암 진단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뇌혈관 관련된 거 물론 이것도 진단비들이 높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로 수술 특약을 좀 보강을 합니다. 왜냐면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아실 겁니다. 치료법 자체가 3시간 내에 병원을 가게 되면 일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3시간이 넘어가면 예, 뇌에 있는 세포들이 점차 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장애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뭐 중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후유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급박한 경우 같은 경우 스텐트라던가 스텐트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심각할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에서 관을 따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진단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대 질병 관련된 거는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초반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는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뭐냐면 뭐 상해 관련된 거 이런 거 부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이런 건 제가 상해와 뭐 질병 구분하는 법은 카드를 나름대로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좀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크리티컬 일레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CI 보험이라는 건데 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뭐 중대한 수술 뭐 이렇게 중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험료가 지금 25만 6천 원인데 납입보험료가 지금 2회만 납입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70세 어르신인데 사망보험금 실천 주계약을 가지고 이게 선지급되는 구조인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거의 완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입 중지. 예, 이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납입보험료 요거를 중도에 요거 안 내셔도 보장은 똑같이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해지환급금에서 이게 대체보험료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해지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은 적어진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대체보험료가 다 종료가 되면은 보험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지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납입보험료를 50만 원 넘는 돈이라도 안 내시는 걸로 가고 나머지 보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했고요. 중복되는 게 많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증 치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매보험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러분들이 치매보험도 확인할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CDR 척도라는 거를 갔는데요. 이 CDR 척도는 0부터 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전 심각한 치매 4에서 5 그게 여기 좀 중증 치매에 해당되는데 이게 1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질병 장애 3% 이상 특약으로도 싸게 가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요거를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실전에서 되게 많은데요. 화재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1만 원대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루 차이로 2건에 가입을 시켜놨고 이걸 의문점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2개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루 차이로 2개가 들어갔다.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중복되는 특약들을 다 부과를 해서 이거 2개만 합쳐도 거의 7만 6천 원대인데 요거를 제가 만 원대로 좀 조정을 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요 3개를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를 하고 기존에 제가 특정 회사 거 이거 여기 특정 회사를 제가 피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 가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이런 거 특약해서 여기서 빠지는 부분들을 다 보강해서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보험이 10건에서 지금 70만 원 이상 됐고요. 이거를 합계해서 좀 정리할 게 뭐냐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30만 원 중반대. 그래서 약 세이브를 약 한 40만 원대 해서 저거를 70세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또 연금 자산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걸 전환을 제가 하려고 그러고 실손은 아까 만들었듯이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보장액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암 치료법 관련된 거 다 넣고 암 진단금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갔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이라든가 혈전 용해제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상전 특례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산정 특례하고 이거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근데 연애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진단비들이 한 번씩만 나오지만 이 산정 특례의 특약 자체가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 막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좀 해제를 좀 받고 수술 같은 거 다 보강을 했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력,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다 틀리겠죠. 직업, 연령, 다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의학 시스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통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상법제 4편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계약법에 의해서 약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보험 설계는 단순하게
보험사에서 어떤 특정한 획일화된 상품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특약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합리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라고 제가 이걸 그래서 묶어서 같이 일어날 확률값들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적인 그런 내용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